그 다음 힐링 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힐링 툴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우류에 오염된 물질을 제거한다거나, 피부의 잡티, 그 다음에, 예로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불러온, 다운받은 의류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바로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상도가 깨져요. 해상도가 많이 나빠지니까 원본을 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원본은 어떻게 쓰냐? 여기 상단에다가 올려주시면 원본의 새로운 창이 그대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때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편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OK. 락 버튼이 없어야 되고요. 혹은 바로 이미지를 드래그 했을 때 라스터라이저 레이어로 레지스터화를 시켜 주셔야 또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힐링 툴, 스팟 힐링 브러쉬 툴부터 할게요. 이거는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어떠한 개념이냐? 주변에 있는 색감을 인식하여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이제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아갈게요. 혹시 컨트롤 Z를 눌렀는데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되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Alt Z를 눌러주세요. 이번 CC 버전부터 컨트롤 Z가 되돌아가기, 그 전 단계 되돌아가기 가능했으나 그 예전 CS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Alt Z를 눌러야 그 전전전 단계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할 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Alt를 클릭하라고 나와 있어요. Alt를 눌러보세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도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십자 모양이랑 이 브러쉬의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십자 모양은 아까 우리 Alt를 처음에 누른 그 위치, 그 다음에 브러쉬의 위치는 아까 마우스 왼쪽으로 잡아 당긴 위치.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그 기본적인 힐링 브러쉬 툴입니다. 잘 안 쓰게 될 것 같긴 해요.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더 많이 쓰겠죠. 패치 툴 같은 경우 쓰기 위해서는 제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리고요. 패치 툴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잡아 당길게요. 끝났습니다. 패치 툴은 범위를 잡아서 그 범위를 이동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 툴을 일로 옮겨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보는 순간 기존의 이미지가 글자가 사라지면서 주변에 있는 색감이 묻어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글자는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체인지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되돌아가기를 눌러서 레드 아이 툴은 이렇게 하시면 알겠지만 뭐 요게 레드 아이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힐링 툴 브러쉬는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브러쉬는 제가 그냥 쓰진 않을게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게요. 우측 하단에 오시면 여기 더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 쓰레기통, 이모티콘. 우리 그 그룹 만든 거 옆에. 단축키는 Alt Shift N입니다. 단축키는 Alt Shift N. 단축키가 외우기 싫으시다면 요 이모티콘의 위치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브러쉬는 아까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 컬러, 이 스포이드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하면 원상 복귀가 되고요. 컬러 반전, 그래서 검정색을 칠하면 색이 칠해지고요. 지금 오퍼시티가 크게 플로우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게 오퍼시티는 말 뜻 그대로 투명도 값입니다. 설명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한번 그려서 체크를 해볼게요. 플로우 값을 해보게 되면은 플로우도 약간의 투명도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오퍼시티 50하고 플로우를 한 10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오퍼시티 투명도가 50% 줬을 때
얘는 플로어를 설명도 100으로 주고 오퍼시티 100으로 주고 플로어를 50으로 줬을 때 뭐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거보다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브러쉬 창, 고유의 창을 열게 되면은 이 사이즈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상 단축키, 대괄호 열고 닫기, 알파벳 P를 찾아주세요. P 오른쪽에 대괄호 열고 닫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사이즈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시 이 동그라미 표시가 안 되는 분은 가끔 포토샵 에러가 있어요. 그럴 때는 포토샵을 껐다가 켜주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아니면 이 사이즈를 직접 들어오셔서 수치를 입력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하드니스 경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제가 우선 하드니스를 10으로 줄게요. 브러쉬는 넉넉하게 한 200으로 줄게요. 크게 클릭 한번 했습니다. 배경에다 클릭. 이번에 하드니스를 제가 50으로 줄게요. 클릭. 이번에는 100으로 줄게요. 클릭.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테두리가 점점 흐려지는 양을 뜻하는 겁니다. 우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줄이고요. 하드니스는 한 50으로 적당하게 줄게요. 브러쉬 제가 이제 또 추가로 설명한 거는 브러쉬는 뭐 이렇게 그리는 게 다가 아니라 브러쉬 안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지저분하니까 사각형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컨트롤 D로 선택한 거 취소를 할게요. 브러쉬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이모티콘이 보이는데 이 이모티콘 누르는 순간 이렇게 브러쉬 세팅에 여러 가지 브러쉬가 보이죠. 지금 여기서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브러쉬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옷에 이런 효과를 준 것처럼 보이겠죠. 레이어에도 투명도 값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브러쉬에 투명도 값을 주는 것도 좋긴 하나 레이어에서 설정을 해주면 나중에 언제든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레이어에서 브러쉬 값을 주고 투명도 값은 여기 와서 주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혹은 노멀 값. 노멀 값은 뭐냐? 그 외에 다른 값을 쓰게 되면 여기 옷의 색감이 좀 더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값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브러쉬는 이걸로 이제 설명을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 툴로 그 원형 선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걸 가서 스탬프 툴을 설명을 드릴 건데 스탬프 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이 백그라운드는 제가 락이 걸려 있으니까 좀 풀게요. 더블 클릭, 오케이.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써볼게요. 스탬프 툴을 보시게 되면은 클론 스탬프, 패턴 스탬프가 있어요. 클론 스탬프는 뭐냐? 먼저 Alt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을 한번 잡고 클릭하고 잡아 당길게요. 목적을 여기다 딱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클론 스탬프의 개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글자를 요번에 클릭하고 요번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은 한번 먼저 클릭한 위치, 왼쪽은 덮어 씌울 위치. 다시 Alt 눌러볼게요. Alt, 이번에 여기로 가져가서 클릭. 이게 클론 스탬프 툴이고요. 그 다음에 패턴 스탬프 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 요거는 제가 네이버에다가 바닥 재질이라고 미리 세팅을 해 놨어요. 그 다음에 뭐 원하시는 재질 하나만 갖고 와 볼게요. 요거 괜찮네요. 요거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다시 포토샵으로 와서 폴더 창에 갖고 온 거를 제가 그냥 바로 드래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레지스터화를 시키는 것도 좋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시킬게요. 그냥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라스터라이즈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레지스터화가 돼서 편집할 수가 있죠.
사각형을 잠깐 누르겠습니다. 갑자기 스탬프 툴인데 사각형을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딱 맞춰서 사각형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에디트에 가시면 에디트요, 디파인 패턴이라고 있는데, 이걸 하면은 외부 바닥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하시고 이 물체는 잠깐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또 만들어 볼까요? 뉴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뉴 레이어를 만든 상태에서 스탬프 툴 갑니다. 패턴 스탬프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건 이제 좀 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상 만들어 본 거고, 이 스탬프 툴로 바닥 재질 만들었죠? 더블 클릭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거 배경으로 깔아볼까요? 배경으로 깔기 위해서는 이 흰색 배경이 없어야 되는구나. 흰색 배경 아까 우리 없앴죠? 제가 그 우선 좀 없애볼게요. 퀵 셀렉트 툴 이런 식으로 해서 흰색만 싹 잡히네요. 그리고 삭제. 그러면 컨트롤 D, 이제 배경이 없는 상태가 됐고요. 다시 제가 아까 브러쉬 그렸던 거 이 부분을 내릴게요. 스탬프 툴로 한번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꺼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스탬프 툴은 제가 패턴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딱 지정하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요 페인트 칠한 요 느낌, 요거까지 지금 반복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스탬프 툴이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강화마루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강화마루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다시 바꿔 볼게요. 이렇게 칠을 하고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이즈가 뭐랄까, 이거보다 좀 더 키우거나 혹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뜹니다. 글자, 이걸 한 번만 클릭하면, 여기를 빨리 클릭하면 글자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 글자 쪽 말고 이 몸체를 잡으면 이렇게 떠요. 이때 패턴 오버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자동으로 있는 패턴이고요. 이거 제가 만든 거를 열게 되면 여기에서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스케일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투명도 값도 있고요. 오케이 갖고 오면 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탬프 밑에 여기 히스토리 브러쉬 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랑 연관돼요. 아까 원래 힐링 툴에서 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를 했었죠. 그러면 이 히스토리 툴로 복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과거에 편집됐던, 사라졌던, 없앴던 그 색을 불러올 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 툴은 말 그대로 지우는 거예요. 지우니까 뒤에가 보이겠죠. 배경이 보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우개 툴이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길게 하면 페인트 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라디언트 효과를 주는 것과 아니면 그 통짜로 페인트를 넣는 방법.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레이어를 또 새로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사각형을 이렇게 클릭해주고, 그라디언트 툴을 해서 클릭하고 이쪽까지 잡아 당기면 이렇게 생기고요. 컨트롤 Z 할게요. 그 다음에 길게 눌러서 페인트는 칠하면 페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열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컬러를 핑크, 빨강으로 하겠다. 컬러를 해서 이 사각형 이거 체크하는 법은 컨트롤하고 여기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하면 난 이 컬러로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디언트 툴과 페인트 툴, 뭐 여기 그라디언트 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